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해킹 기법 중에 하나인 스위치 제밍 공격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제밍은 현재는 공격 기법의 한계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공격 기법이지만 공격 기법의 원리나 보안 대책을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학습을 목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 제밍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하게 스위치의 동작 방식에 대해 리뷰하고 그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공격에 접근하고 대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칠판에 있는 그림은 간단하게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형성되어 있고 하나의 랜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위치가 전달되는 프레임을 처리하는 걸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공격이 악용되는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가 구성되어 있는 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대의 지금 호스트, 지금 앞에 있는 이 희생자나 공격자, 서버 이런 관점보다는 앞에 있는 하나의 호스트가 하나의 호스트한테 프레임을 전송할 때 스위치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취약점이 발생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윈도우즈 7이라고 되어 있는 이 호스트에서 간단하게 서버에 어떤 프레임을 전송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스위치는 근본적으로 레이어 2 스위치를 지금 여기에서는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 2에 해당하는 이더넷 프레임을 처리할 거고 그 이더넷 프레임이 처리될 때 맥 어드레스를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윈도우즈 7에 해당하는 호스트가 저 CentOS 6.7에 해당하는 호스트에 프레임을 전송하는 걸 간단하게 이더넷 프레임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있죠.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있고 이 목적지 맥 어드레스에 기본적으로 서버의 맥 주소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지 맥 어드레스가 있겠죠.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맥 어드레스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레이어 2단계의 처리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었으면 자, A 호스트에서 해당 생성한 프레임을 스위치 환경에 맞게 스위치한테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스위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출발지 맥 주소, 목적지 맥 주소, 즉 이더넷 프레임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스위치에 있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처음 구동했을 때는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비어 있겠죠. 자, 맥 어드레스 테이블의 주요한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목적지 맥 어드레스 그리고 스위치의 이 목적지에 해당하는 목적지 포트. 자, 현재 스위치를 처음 구동을 하게 되면 A 호스트가 프레임을 전송했을 때 기본적으로 스위치는 첫 번째 출발지 맥 주소를 학습하게 됩니다. 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프레임이 전송되어 있는 포트에 프레임을 확인했을 때 해당 포트의 정보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A 호스트 FA 0/1번 포트에 AAAAAAA라는 맥 주소를 가진 호스트가 프레임을 전송했기 때문에 이 맥 주소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위치는 목적지 맥 주소를 보고 포워딩을 수행하려고 하겠죠. 이때 현재 목적지 맥 주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학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학습되어 있지 않은 주소를 전송할 때는 플러딩이라는 걸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플러딩을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패킷이 복제돼서 모든 포트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겠죠. 자, 자신한테 호스트들의 기본적인 동작에 의해서는 자신한테 전송된 프레임만 처리를 하고 자신한테 전송되어 있지 않은 프레임은 버리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정상적으로 자신의 프레임이라고 처리를 하는 서버 같은 경우는 패킷을 받았을 때 뭔가 응답을 해줘야 될 게 있으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바꿔서 자신의 주소를 출발지로 사용을 하고 응답하기 위한 맥 주소를 목적지로 사용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돌아오는 과정은 다르게 사용이 되겠죠. 주소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응답에 해당하는 패킷을 스위치가 처리할 때는 출발지 주소가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응답이 발생한 프레임의 맥 주소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FA 0/3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겠죠.
자, 러닝을 하고 이제 응답 패킷을 봤을 때, 즉 목적지 맥 주소에 AAAA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포트에 전송하는 거는 차단, 블락킹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학습되어 있는 맥 주소에 해당하는 포트로만 전송, 즉 포워딩이라는 걸 수행을 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스위치의 동작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이런데, 자, 공격자가 스위치 제밍이라는 공격을 활용할 때 위크 포인트는 근본적으로는 플러딩 기능을 악용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가 플러딩을 수행하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학습되어 있지 않으면 학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포트로 전송하기 위한 플러딩을 수행하고, 두 번째, 맥 주소가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 주소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플러딩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저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가득 차 있는 경우에도 플러딩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저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가득 차게 되면 스위치는 더 이상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더미 허브처럼 플러딩만 수행하는 장비가 되게 됩니다. 자, 스위치 제밍은 이 스위치의 동작 방식을 악용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스위치 제밍을 하는 목적, 공격자가 예를 들어 하나의 랜 안에, 즉 같은 네트워크 도메인 안에 존재하는 공격자가 A 호스트와 서버, 즉 윈도우즈 7과 서버 간의 통신을 스니핑하고 싶은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7에서 서버로 전송하는 패킷에 주요한 데이터가 오고 간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패킷을 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한번 학습이 된 이후에는 스위치는 이 두 포트만 데이터를 포워딩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가만히 있게 되면 데이터를 스니핑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는 이 두 호스트의 데이터를 스니핑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패킷을 받고자 할 겁니다. 그 중에 스위치 제밍은 공격을 스위치하는 공격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의 스위치들은 이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가득 차게 되면 더미 허브로 동작한다, 이런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 공격자는 저 스위치가 더미 허브로 동작할 수만 있게 만든다면 결론적으로는 스위치가 플러딩을 수행하게 될 거고, 플러딩을 수행하게 되면 공격자 쪽으로도 패킷을 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격은 간단하게 보시면 이 스위치가 맥 주소를 학습하는 개념이, 스위치는 특정 포트의 출발지 주소를 학습한다가 위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공격자가 자신의 맥 주소로 데이터를 보낼 때 자신의 맥 주소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B1, B1 또는 B2, B2, B2 이런 식으로 공격자가 프레임을 전송할 때 출발지 맥 주소를 바꿔가면서 프레임을 전송함으로 인해서 이 맥 테이블, 즉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동일한 포트에 여러 개의 맥 주소를 학습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FA 0/2번에 B1, B1 이런 식으로도, 또는 B2, B2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가득 채우기 위한 공격이 스위치 제밍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을 다른 말로 이제 맥 테이블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 플러딩 공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 스푸핑 공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격자는 스위치가 더미 허브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맥 주소를 속여가면서 전송해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가득 채워서 스위치가 더미 허브로 동작해서 패킷을 스니핑하기 위한 공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공격은 지금 현재로는 악용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스위치의 동작 방식의 개선도 있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공격의 목적인 스니핑을 결과로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고 맥 어드레스를 조작해서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스위치가 출발지 맥 주소를 여러 개를 학습을 하는지, 그에 따라서 스위치가 다른 방식으로 동작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스위치 제밍, 리콜을 이제 맥 플러딩이라고 하는데 이 공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전송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송한다라고 해서 맥 플러딩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스위치 제밍에 대한 정의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방금 앞에 칠판에서 설명한 것처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주요한 지점은 이제 이 스위치 제밍의 공격 대상은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공격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스위치가 플러딩을 수행하는 경우 중에 이 세 번째 맥 테이블 오버플로우라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페일오버 정책에 의해서 플러딩을 수행한다. 즉 더 이상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미어브처럼 플러딩을 수행한다가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 제밍이라는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 보고요. 그리고 공격을 수행해서 패킷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안 대책이 구성이 될 수 있고 현재에는 왜 이 공격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